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이제는 날이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초봄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도 좀 상당히 더운 상태인데 대표님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반팔 입어가지고. 이번 주 댓글도 많습니다. 뭐냐면요. 1톤으로 나이 70에 하루 50만 원, 월 매출 1000만 원이면 대단하십니다. 댓글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불경기에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아마 이분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본인 기준으로 하면은 불가능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러는 사람도 있으니까 개개인마다 이러는 역량이 틀리니까 그러겠죠. 예, 맞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상위 10%는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이제 보통 화물하시는 분들이 잘 안 믿고 그러긴 한데 저희들도 장보 보면 또 맞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용인에서 일하시는 분들 5명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하는데 한 분이 600만 원 매출을 못 올린다 그래요. 한 달에 600만 원 매출을 못 올려 가지고 다른 5분이 그분을 불러가지고 그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일요일 날 만나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카톡방을 공유를 해가지고 일 못 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서 그걸 채워주더라고요. 이러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 드리고. 예. 그 오포 어르신은 고정거래처가 이제는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그분 밑으로 제가 보내신 분 지금 5명이 있거든요. 5명이 있는데 그분들 다 매출이 600만 원이 넘는 거죠. 600만 원이 넘고 그 중에서 한 분이 6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만나가지고 그걸 다시 조율을 해가지고 일머리를 다시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순수한 콜바리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분들은 첫 스타트를 고정짐을 싣고 내려오니까 고정짐 12만 원, 13만 원짜리를 싣고 내려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반고정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고정짐을 맞는 거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이것도 또 그런 댓글이네요. 1000만 원은 용달로는 월 한 달로 힘듭니다. 고정거래처, 불법 지지기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랬는데 제가 볼 때도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대표님, 순수한 콜바리로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본인 고정짐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지 순수하게 콜바리로도 10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소형차로는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죠. 예. 고정거래처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고정거래처라는 것은 본인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일 가가지고 그 거래처를 본인 거래처로 만드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고정거래처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본인이 성실함을 보여가지고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고정거래처라는 것은. 예. 일종의 영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불법 지지기 여기 언급했는데 화물차 하시는 분들 불법 지지기 많이 쓴다면서요? 화물차 하시는 분 치고는 지금 불법 지지기라고 하는데 지지기 안 쓰는 분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불법 지지기 이거 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거 쓰지 말자 그러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원칙을 따지면 공정한 입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상한 기계를 써가지고 물건을 먼저 땡겨 잡아서 이러는 건데 이건 단속도 안 되고 참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이 불법 지지기 때문에 또 뭐 괜찮은 일을 못 잡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지기가 먼저 잡아가니까 코를 찍어서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근데 이거 불법 지지기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불법으로 기계 장비를 써서 일을 땡겨서 잡는다는 게 그게 문제죠. 네. 다음 댓글은요. 지금 버스 기사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화물도 곧 운전자 못 구합니다. 이유는 지금 운전자 평균 50에서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이 핸들 놓는 시점 되면 운전할 사람 없어요. 100명 중 70명이 60대입니다.
곧 화물 운전자 못 구해서 난리 날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화물차 시장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통계로는 올 통계로는 10% 정도 지금 화물 기사가 부족한 거고요. 네. 수익하고는 별개로 10% 정도 부족한 거고 2033년 정도 가면 한 30% 정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네. 예, 예. 이게 화물차 시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그래도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이분들이 은퇴하는 향후 10년 내에는 이제 서서히 인력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화물을 하시는 분 평균 연령이 66.5세 정도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번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발표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네. 한번 참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몸도 마음도 병드는 게 화물 운수업입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세요. 건강들 또 챙기세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표님 옛날에 화물차 하실 때도 힘드셨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낭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방 가서 알선소에서 잠도 얻어서 자고 짐 싣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IT가 발전을 못 해가지고 직접 잡는 오다가 없고 알선소에서 주는 오다로만 왔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주선사에서 칼질을 하진 않았어요. 네. 예. 그때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콜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니었네요. 주선사에서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그 일정 금액을 주고 오다를 받아갖고 왔죠. 예, 예. 그때는 주선사도 지금처럼 이렇게 칼질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럼요. 주선사 알선소 가면은 점심도 주고 그랬어요. 잠자리도 제공하고. 예. 아, 무료로요? 가면은 라면도 끓여 먹으라고 그러고 밥도 주는 데 있고 그랬어요. 아, 예. 아, 돈을 안 받고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할부 끝나고 재호님 주는 것만 골라서 씻고 다니고 상황 안 좋으면 그냥 쉽니다. 43살입니다. 이랬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일단은 활부금이 안 나가니까 이런 소리 하시는데 활부금 나가는 분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죠. 예. 개인 택시든 화물차든 미리미리 돈을 준비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리미리 돈 준비해서 화물차 살 정도 재력이 있으면 화물차들 안 하시죠. 아, 그래요? 다른 사업을 하시겠지. 예. 아, 그래도 정말로 이렇게 할부 끝나고 나서 좀 자유롭게 하시는 거 보면 대단히 좀 부럽더라고요. 아무래도 할부금이 안 나가면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예. 예. 큰 차도 할부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일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무리하게 하나 안 하나 요즘 일거리 자체가 없으니까 무리할 것도 없어요. 예. 아, 네. 다음 댓글은요. 칼질하는 주선사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내가 소형인데 9만원에 오더 받아서 4만원에 올리는 인간도 있어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국회의원 소개 입법으로 며칠 후면은 접수를 갈 건데 우리 화물하시는 분 적극 동참 좀 해가지고 갈 때 꼭 같이 좀 가셨으면 쓰겠어요. 몇 분이라도. 네. 예, 예. 안 그래도 좀 그 얘기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이번에 대표님이 국회의원 소개 입법 그걸 하러 가잖아요. 그때 우리 구독자분들 좀 많이 와서 같이 갔으면 참 좋겠네요.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오시면은 저희가 잠자리도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할 거니까 적극 이번만큼은 한번 동참해 주세요. 네, 여러분과 같이 사는 방법이에요. 예. 매매 상사도 결국은 화물차 기사님들이 잘 돼야 또 같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화물 기사분님이 없는데 매매상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예. 저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 보면 차 파는 데만 열어 올리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화물차 기사님들의 애로사항도 좀 대변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자랑이 아니지만 여러 유튜브를 저희도 접하는데 맨날 사고 파는 그 영상만 올리지 우리 호화제 채널이나 갈산상사 채널은 차 사고 파는 영상은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거 올리지 않죠. 예, 예. 네. 그래서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매매 상사도 살고 화물 기사님도 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대표님께서 직접 국회의원 만나러 가는 그 소개 입법에 첫 번째로 화물차 미터기 장착법 가지고 가고요. 두 번째로 운송 수수료 인하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제 저희들이 또 국민청원을 시도할 거니까요. 그때 저희들이 공지하겠습니다. 예, 예. 네. 대표님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기사분님들 적극 동참해 주시고 저거 국회의원 소개 입법 갈 때 같이 가실 분 급으로 모집합니다. 저희가 숙식 다 제공할 테니까 지방에 계신 분도 적극 동참 좀 해주세요. 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칼질이 지금 더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경기가 또 악화되면은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 심하죠. 더 낮은 단가에도 가야 수밖에 없는 기사분님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생각 없는 기사들이 문제다요. 예를 들어 5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올라와도 잡고 가는 것들은 도대체 뭐냐? 기사들이 사업 죽이는 거다. 남 탓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저단가에 올라오는 걸 잡아가는 걸 좀 뭐라 그러시는 댓글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이 저단가에 올라온 걸 잡아가시는 분들 보면 생계 때문에 또 그걸 잡아간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 하나 더 잡아갖고 네. 가는데 그것만이라도 잡아갖고 가야 기름값이라도 나오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사들끼리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과 제도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화물차 미터기 장착법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제대로 되는 거지. 이분들도 서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니 탓 내 탓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전기차 번호판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이랬습니다. 전기차 번호판은 저희가 누차에 방송을 드렸는데요. 지자차에서 무상으로 받은 번호판은 매매가 되지 않고 사업 종료되면은 구청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매매되는 번호판은 본인이 돈 주고 사서 장착한 번호판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이거 계속 얘기해도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예, 자꾸 예.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댓글은요. 노동일도 일이 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화물일도 어려운데 건설 현장 일도 거의 없다 그러네요. 요즘요. 그렇죠. 모든 경기가 올 수도 없댔는데 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나아질 거예요. 네. 예. 그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아야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무인 자동차 시대라는 사람들은 화물 해본 적도 없는 사람 그랬습니다. 화물은 무인차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화물 같은 경우는 무인차가 나오더라도 정해진 구간,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네. 예, 예. 그 까대기 같은 걸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요,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까지 가는 것은 자율주행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물류창고에서 개개인 집으로 배송하는 것은 라스트 마일이라 갖고 개인 소형차 가지고 일일이 배송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앞으로 로봇이 나온다 그래도 제가 볼 때 화물은 안 됩니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운님은 무조건 선착불로 돌려야 합니다. 요새 한 달 보름 만에 결제 너무 심해요. 그랬습니다. 요즘은 기본이 한 달 보름 정도 돼야 되나 보네요. 그래서 이거 메타기 빨리 설치해서 이 법제화 시켜야 돼요. 네. 예, 예. 아니 택시 타고 가서 요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바로 파출소에 신고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화물은 안 되는지 아이러니했죠. 네. 그래서 이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방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8월 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6개월 의무 기간만 되면 그만둘 예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콜 보다가 꽁치고 짜증납니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6개월 그 기간만 지나면 화물차를 팔라 그러네요. 그죠? 그렇죠. 보유기간 때문에 못 파시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네. 지금 더구나 경기가 없으니까 화물차 할 맛이 없으니까 그냥 팔고 나오려는가 예. 보네요. 그죠? 화물차는 나이와 상관없이 6개월을 다 보유해야 되죠. 전에는 만 60세만 돼도 팔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되고 조합에 가입을 안 해도 취업신고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조합에 돈을 갖다 바치게 만들었어요. 지금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네. 정말 진짜 문제입니다. 다음 댓글은요. 과적 단속 좀 확실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도 늘어납니다. 그랬는데 이 과적 문제는 제가 볼 때 화주를 강력하게 더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 과적에 걸리더라도 그 책임을 기사한테 전가시키니까 자꾸 과적을 종용을 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화주는 처벌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이 과적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화주들 과태료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가서 구류를 살려야 돼요. 30일이건 한 달이건 살리면 과적 시키겠냐고요. 안 시키지. 예. 무조건 과적 적발되면 화주 인정되면 형사 입건하고 그 나머지 뭐 또 화물기사님이 잘못이 있으면 거기다 또 책임을 묻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과적 단속하면
확실하게 일거리는 좀 많아질 겁니다. 그죠? 그렇죠. 나눠서 어차피 10톤 물량을 5톤 차들 싣고 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5톤 차 2대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도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각 지역 시청, 군청 직무유기 아닌가요? 시청, 군청 전화해서 불합리한 부분 개선합시다 그랬는데 시청, 군청에다가 뭐 화물차가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유튜브 상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답답하니까 댓글 창에 올려주시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동참해가지고 무슨 입법이든 할 때 같이 동참을 해야 그게 되는 거지. 댓글 창에 아무리 많이 올려도 동참 안 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네. 예. 이번에는 많이 동참해 주실 겁니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1톤 차도 이젠 수리비도 비싸서 더 못할 판. 차가 오래돼서 수리하다 보니 차 한 대를 만들어가는 느낌. 새 차 사면 할부지옥 다시 시작. 그랬습니다.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예. 수리하다 보니까 다 바꾸면 새 차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수리 안 올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새 차로 바꾸기도 부담스럽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화물차 수리비도 비싼가요? 만만치 않죠. 화물차 같은 경우는 거리도 많이 뛰니까 고장도 많죠. 그만큼. 네. 그렇다고 이분처럼 새 차 사면 또 할부 지옥도 펼쳐지잖아요. 그죠? 예, 예. 일거리도 없는데 참 난감하네요. 다음 댓글은요. 어디 갔더니 직원이 얼마에 잡았냐. 이게 회사에서 얼마 주는 거다 하는데 쇼크 먹었네요. 회사서 주선으로 30만 원 주고 어플에 15만 원 올렸네요. 야, 욕 나오네요. 그랬습니다. 아, 이거 칼질 이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빨리 주선사 요금 인하에 관한 청원해가지고 이거 빨리 수정을 해야죠. 네.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경기는 더 나빠질 거고 그죠? 그러면 이런 일이 더 필비재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예.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